새 집의 첫 아침은 새벽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사머리가 솥을 떨어뜨리는 소리로 시작되었다. 최 씨 부인이 눈을 떴다. 아직 어두운 시각이었다. 창호지 너머로 밤빛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눈을 뜨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한시 감은 별당에서는 새벽마다 눈을 뜨는 것이 괴로웠다. 또 하루가 시작된다는 것이 벌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이 아침은 달랐다. 기분 좋은 아침이다. 천장을 바라보았다. 낮고 소박한 천장이었다. 별당의 그것과 달리 장식 하나 없는 천장이었다. 그런데 그 소박함이 이상하게 좋았다. 자신이 결정한 것들로만 채워진 방이었다. 누군가가 놓아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골라서 채운 공간이었다. 부엌 쪽에서 사머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님. 죄송해요. 솥을 떨어뜨렸는데 다행히 안 깨졌어. 근데 국자가 없어요. 최 씨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문을 열어 마당 위를 바라본다. 어제 심어둔 매와 씨앗자리가 보였다. 아무것도 없는 맨 땅, 그러나 그 자리가 묘하게 눈길을 끌었다. 무언가를 기다리게 하는 작은 소망을 간직하는 자리 같은 것이다. 마당에는 돌쇠가 있었다. 새벽부터 나와 장작을 패고 있었다. 자유인이 되고 나서도 이 사내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허드렛 일을 찾아다녔다. 습관이 쇠사슬보다 오래 간다는 것을 이 사내는 몸으로 살고 있었다. 최 씨 부인이 마루로 나섰다. 돌쇠야. 예, 국자는 큰 보따리에 있을 게다. 예. 그가 장작 패던 것을 멈추고 광 쪽으로 갔다. 잠시 후 국자를 들고 부엌으로 향하는 돌쇠의 뒷모습을 보며 최 씨 부인은 생각했다. 저 사람은 언제나 저런 사람이었다. 10년 전에도 지금도. 말이 없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필요한 것을 묵묵히 해나가는 티나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이토록 든든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사머리가 부엌에서 외쳤다. 오라버니. 국자 어디 있었어요? 마님이 알려주셨겠죠. 역시 마님이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마님, 아침은 뭐 드실 거예요? 최 씨 부인이 대답했다. 있는 것으로 먹자꾸나. 있는 거라곤 보리쌀이랑 장아찌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그것으로 먹자꾸나.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마님, 밥이 맛없어도 뭐라 하지 마세요. 저는 솥이 이렇게 작은 거 처음 써봐요. 돌쇠가 부엌 문간에서 말했다. 내가 할게. 사머리가 멈칫했다. 오라버니가 밥을? 죽을 써야겠다. 아니, 죽은 밥보다 더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렵겠니? 물만 많이 부으면 되는 걸. 사머리가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맞는 말이네요. 그날 아침 첫 상은 죽이었다. 반찬이라고는 장아찌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그 소박한 상 위로 새벽 햇살이 기울어 흘러들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서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숟가락을 들었다. 그것이 이 집 첫 아침의 전부였다. 이 빈약한 아침상에도 그들은 한없는 풍족을 느낀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홍참봉이 찾아왔다. 표정이 묘했다. 놀랍고 기쁜 표정을 감추지 않으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최 씨 부인이 마루로 나와 그를 맞았다. 어르신,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홍참봉에 앉으면서 잠시 말을 고르는 것이 보였다. 부인, 한진사가 유배를 떠나면서 빚 정리를 한 모양이요.
그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는데 말씀하시지요. 한진사가 10년간 빼돌린 부인의 재산 중 일부를 담보 명목으로 읍내 장터 객주 건물 하나에 묶어 두었다는 것이요. 문서를 확인해 보니 그 건물이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 최 씨 부인이 천천히 말했다. 객주 건물이라 하셨습니까? 예. 읍내 장터 어귀 쪽 목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요. 지금은 임차인이 나가고 빈 상태요. 그때 부엌 쪽에서 죽을 끓이던 사머리가 슬며시 나왔다. 그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이었다. 눈이 동그래져 있었다. 그게 장터억이 제일 목 좋은 데 있는 그 큰 건물이요? 홍참봉이 고개를 끄덕이자 사머리가 최 씨 부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마님, 우리 이제 부자예요. 최 씨 부인이 태연하게 말했다. 그렇구나. 사머리가 순간 망연자실한 얼굴이 됐다. 그렇구나라니요. 마님, 이거 엄청난 거라고요. 저 장터 거기가 얼마나 장사 잘 되는 데인지 아세요? 거기서 물건 파는 사람은 안 망한다고요. 그런 것이냐? 아이 참 마님도. 정말 다행스런 일이구나. 사머리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기쁜 표정으로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밥 굶을 걱정은 없겠네. 홍참봉이 그 옆에서 웃음을 참으며 기침을 했다. 돌쇠가 마당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의 손에서 도끼가 멈추었다. 객주 건물, 장터 어귀. 그 두 단어가 그날 이후 이 사내의 머릿속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게 하였다. 홍참봉이 돌아간 지 이틀 후였다. 대문 쪽에서 느린 발소리가 들렸다. 노인의 발소리였다. 지팡이 소리도 함께 났다. 마당에 있던 돌쇠가 그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서 잠시 멍하니 노인을 망연자실 바라보았다. 쉰이 넘은 노파였다. 두 볼이 깊이 패어 있었고 허리는 굽은 지 이미 오래인 듯했다. 그러나 그 눈이 돌쇠와 닮아 있었다. 돌쇠가 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떨어뜨린 후 급히 달려나가 노파의 손을 붙잡았다. 아이고, 내 새끼. 눈물이 앞을 가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는 목소리였다. 돌쇠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자객 셋이 달려들어도 단도가 옆구리에 박혀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몸이 50 넘은 어머니 앞에서 말없이 흐느낀다. 어머니, 목이 메어 간신히 불러보는 눈물 섞인 목소리였다. 사머리가 부엌에서 그것을 보다가 얼른 돌아섰다. 울음이 나오려는 것을 막으려고. 그런데 돌아서자마자 마루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최 씨 부인과 마주쳤다. 사머리가 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마님, 어떻게 여기를 찾아오셨을까요? 홍참봉 어른께 부탁드렸단다. 사머리가 눈을 크게 떴다. 마님이 찾으셨어요? 돌쇠 오라버니 어머니를요? 채무 노비로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채무를 청산하여 풀려날 수 있었단다. 사머리가 말을 잇지 못했다. 최 씨 부인이 말했다. 돌쇠가 나를 위해 10년을 지켜주었으니 나는 그 값을 치르는 것이 맞다. 사머리가 다시 눈물이 올라오는 것을 꾹 눌렀다. 마당에서는 돌쇠의 어머니가 아들의 어깨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최 씨 부인 쪽을 바라보았다. 마님이시옵니까? 최 씨 부인이 마루에서 내려왔다. 예, 마님 덕에 이 아이를 다시 보니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을런지요.
최 씨 부인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제가 오히려 받은 것이 더 많습니다. 돌쇠가 일어섰다.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어머니, 여기서 사십시오. 여인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이 좁은 집에 방 하나 더 짓겠습니다. 방이 또 는다. 사머리가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그러면 저도 방 따로 써도 돼요? 돌쇠가 사머리를 바라보았다. 넌 마루도 있다. 마루는 겨울에 추워요. 최 씨 부인이 그 소란을 들으며 말했다. 방은 차차 늘려나가면 되는 일이다. 그날 저녁 처음으로 넷이 밥상을 마주했다. 작은 상이었다. 그러나 그 작은 상 위에서 오가는 말들이 가득했다. 돌쇠의 어머니가 아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10살에 팔려올 때 울지 않았다는 이야기였다. 돌쇠가 밥을 먹다가 말했다. 울었습니다. 안 울었어, 이놈아. 울었습니다. 내가 봤는데 안 울었다니까. 어머니가 못 보셨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놈이 이렇게 말이 늘었어. 사머리가 입에서 웃음이 새어나오는 것을 막으려다 실패했다. 최 씨 부인도 고개를 숙였다. 그 어깨가 조금 들썩였다. 돌쇠 어머니가 최 씨 부인을 바라보았다. 마님, 이 아이가 말이 없어서 속을 알 수가 없었는데 마님 곁에서 좀 늘었나요? 최 씨 부인이 말했다. 필요한 말은 합니다. 그게 이 집에서만이겠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돌쇠 어머니가 흡족한 표정이 됐다. 필요한 말만 하는 아들이라 마님이 힘드시겠어요. 최 씨 부인이 잠시 있다가 말했다. 힘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으니 이보다 좋을 수 없습니다. 그날 밤이었다. 사머리가 일찌감치 잠들고 마당이 조용해진 뒤 돌쇠가 최 씨 부인 방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들어오너라. 돌쇠가 방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다. 최 씨 부인이 그를 보며 말했다. 무릎 꿇지 말라 하였다. 돌쇠가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 객주 건물 말입니다. 그래? 소인이 관리해도 되겠습니까? 최 씨 부인이 그를 바라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장사를 하느냐? 모릅니다. 그런데 왜?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마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최 씨 부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자신의 말이 돌아온 것이었다. 내가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관리만 하겠다는 것이냐? 돌쇠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관리부터 시작하고 나중에는 장사를 하겠습니다. 마님의 것이지만 소인이 그것으로 마님께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최 씨 부인이 그를 오래 바라보았다. 자유인이 된 지 보름밖에 되지 않은 이 사내가 마당을 쓸던 손으로 이제 무언가를 하려 하고 있었다. 해보아라. 돌쇠가 고개를 숙였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말해봐라. 실패하더라도 여기 있어도 됩니까? 최 씨 부인이 대답했다. 실패한다고 쫓겨날 것 같으냐? 아닙니다. 그러면 묻지 마라. 어서 자거라. 돌쇠가 일어나 방문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최 씨 부인이 그 닫힌 문을 한참 바라보다가 혼잣말했다. 저 사람은 언제쯤 겁을 낼까? 부인은 깊은 생각에 잠기며 불안보다는 작은 기대가 싹트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새벽 돌쇠는 장터로 나갔다. 그냥 걸어 다녔다. 아무것도 사지 않고 아무에게도 말 걸지 않고 그냥 보았다. 어디서 무엇이 팔리고 어디서 어떤 사람들이 멈추고 어디서 흥정이 길어지고 짧아지는지를 지켜보았다. 깊은 생각에 잠기며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듯 모든 것을 세심히 바라보며 같은 일을 반복했다. 사흘을 그렇게 다녔다. 나흘째 되는 날 돌쇠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쌀가마니를 저울에 달려던 상인 앞에 서였다. 여든두 근입니다. 상인이 멈추었다. 뭐요? 그 가만히 여든두 근입니다. 상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울을 달았다. 눈금이 82에 딱 섰다. 상인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알았소? 들어봤습니다. 들어봐서 무게를 안다고요? 돌쇠가 대답하지 않고 옆 가마니를 번쩍 들었다. 이건 85근입니다. 상인이 달아보았다. 85이었다. 그 장면을 마침 지나가던 사모리가 목격했다. 심부름을 나왔다가 오라버니를 발견한 것이었다. 사모리가 얼어붙은 채로 그 광경을 보다가 집으로 뛰어 돌아왔다. 마님, 오라버니가 인간 저울이에요. 최씨 부인이 바느질을 멈추지 않고 물었다. 무슨 소리냐? 장터에서 가만히 들어보고 무게를 맞히고 있어요. 저울이 없는데. 손으로 들어 올려서요. 최씨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다. 돌쇠가 신기한 재주를 가졌구나. 돌을 오래 들다 보니 무게가 손에 익었나? 사모리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가 말했다. 그런데 그 재주가 장터에서 무슨 소용이에요? 최씨 부인이 바늘을 놓으며 말했다. 무게로 속임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장차 큰 쓰임이 있을 게다. 사모리가 잠시 있다가 말했다. 오라버니, 알고 보니 엄청 쓸모있는 사람이네요. 진즉 돌쇠의 재주가 범상치 않음을 알고 있었구나. 돌쇠의 이름이 장터에 퍼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물건 무게를 손으로 맞힌다는 소문이 나자 상인들이 몰려들었다. 돌쇠는 그것으로 처음에는 품삯을 받았다. 무게 감정 품삯이었다. 하루에 2~3냥이었다. 그런데 돌쇠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무게를 감정하면서 그는 물건의 흐름을 보기 시작했다. 이 장터에 어떤 물건이 남고 어떤 물건이 부족한지를. 북쪽 마을에서 온 삼배가 값이 낮은데 읍내 포목전에서는 삼배가 부족해서 값을 더 주고 있다는 것을. 남쪽 장터 도자기가 이곳에서 2배로 팔린다는 것을. 어느 약재 상인이 작년에 이 약재 때문에 손해를 봤는데 올해는 반대로 귀해질 것이라는 것을. 그 계산이 이 사내의 머릿속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돌쇠가 집에 돌아와 최씨 부인에게 말했다. 마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객주 창고를 잠깐 써도 되겠습니까? 이미 내게 일임하지 않았느냐? 근데 무엇에 쓰려고 그러느냐? 삼배를 잠깐 보관하려고 합니다. 북쪽 장터에서 헐값에 사서 읍내 포목전에 되팔면 차익이 납니다. 보관 기간은 사흘이면 됩니다. 최씨 부인이 그를 바라보았다. 미천은 있느냐? 지난 보름간 품삯으로 모은 것이 있습니다. 35냥입니다. 이르면 어찌하려고? 다시 모으면 될 따름입니다. 최씨 부인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이미 그 일은 내게 일임한 바 당연히 생각대로 해보아라. 사흘 후 돌쇠가 돌아왔다. 손에 돈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35냥이 60냥이 되어 있었다. 사머리가 그것을 보고 말했다.
오라버니 장사에 소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게나 말이다. 사머리가 최 씨 부인을 바라보았다. 최 씨 부인이 조용히 말했다. 무엇이든 처음이 어려운 게다. 그 말이 맞았다. 두 번째 거래는 도작이었다. 60냥이 120냥이 됐다. 세 번째는 약재였다. 시장을 돌며 얻은 정보가 정확했다. 그 약재는 그해 여름 귀해져서 값이 3배로 뛰었다. 120냥이 360냥이 됐다. 사머리가 그 돈 꾸러미를 보고 한참 세다가 말했다. 노비였다가 자유인 된 지 2달 만에 이걸 버셨네요. 나도 내게 이런 재주가 있는지 몰랐구나. 사머리가 최 씨 부인을 바라보았다. 최 씨 부인이 그 돈을 바라보며 말했다. 돌쇠의 재주가 참으로 신통하구나. 이제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생각이냐? 돌쇠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노새를 한 마리 살까 합니다. 노세라? 짐을 나르는데 사람 손보다 노새가 빠릅니다. 노새가 생기면 거래 규모가 커집니다. 최 씨 부인이 그를 바라보았다. 이 사내가 장작을 팰 때의 눈과 지금의 눈이 달랐다.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의 눈이었다. 점점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는구나. 열심히 해보거라. 노새가 생기자 거래 속도가 빨라졌다. 속도가 빨라지자 차익이 쌓였다. 차익이 쌓이자 거래의 규모가 커져졌다. 그 순환이 반년 동안 조용하고 꾸준하게 이어졌다. 어느 날 아침 사머리가 마당에 나왔다가 화들짝 놀랐다. 마당 한쪽에 노새가 3마리 묶여 있었다. 오라버니, 노새가 언제 이렇게 늘었어요? 그러게 말이다. 사머리가 한 마리씩 세어보며 중얼거렸다. 자고 나면 노새가 는다. 이게 무슨 조화예요? 그때 최 씨 부인이 마루에 나오다가 노새 3마리를 보고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돌쇠를 바라보았다. 이 마당이 금세 좁아지겠구나. 돌쇠가 짧게 대답했다. 마구간을 지어야겠습니다. 최 씨 부인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무렵이었다. 최 씨 부인이 집 뒤편 공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사머리가 옆에 와서 물었다. 마님, 무슨 생각을 그리 하시어요? 서당을 열까 생각 중이다. 사머리가 눈을 크게 떴다. 서당이요? 그를 모르는 이들을 위해 그를 가르치고 싶구나. 나는 10년 동안 담벼락 안에서 책만 읽었다. 그 안에서 쌓은 것이 내 것으로만 남는 것이 너무 아깝구나. 사머리가 마님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달랐다. 정확히 무언지는 알 수 없는 얼굴이었다. 마님이 훈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냥 아는 것을 조금 나누는 것일 뿐이다. 사머리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저 글 알아요, 마님. 마님이 별당에서 책 읽으실 때 옆에서 혼자 익혔어요. 최 씨 부인이 사머리를 바라보았다. 기특하구나. 짐작은 하고 있었다. 아셨어요? 내가 부엌에서 장부 쓰는 것을 봤다. 사머리가 눈을 깜빡였다. 그러다가 말했다. 마님은 다 아시는구나. 다는 아니다. 내가 오라버니한테 마음이 있다는 것은 몰랐다. 사머리가 뺨이 달아올랐다. 마님, 최 씨 부인이 돌아서며 말했다. 서당은 다음 달에 시작하자. 돌쇠한테 일러 작은 공부방을 만들게 부탁해라. 사머리가 뒤에서 말했다. 그 얘기는 오라버니한테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걱정 말거라. 마님 절대로. 문이 닫혔다. 사머리가 혼자 마당에 남겨졌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오라버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되는데 부끄러워 죽어버릴 거야. 서당이 열렸다. 처음 찾아온 사람은 읍내 배 짜는 과부였다. 나이가 40이 넘은 여인이었다. 평생 글 한 줄 배운 적 없다 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들어왔다. 들어서자마자 물었다. 제가 이 나이에 와도 되겠습니까? 최 씨 부인이 대답했다. 배우는데 나이가 있겠느냐? 그 여인이 눈물이 났다고 했다. 자신도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 다음은 장터 안악의 딸이었다. 그 다음은 12살짜리 노보가이였다. 그 다음에는 쉰이 다 된 여인이 왔다. 문 위에 달린 나무패를 읽으려고 한참 서 있다가 들어왔다. 패에는 사모리가 쓴 글씨가 있었다. 배우는 집. 서당이라 하지 않았다. 학당이라 하지도 않았다. 그냥 배우는 집이었다. 소문은 사모리가 냈다. 시장에서 한마디, 우물가에서 한마디. 사모리의 입은 빠르고 정확했다. 한 달이 지나자 방이 비좁아졌다. 그 무렵 뜻밖의 방문이 있었다. 읍내 훈장이었다. 그가 배우는 집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사모리와 마주쳤다. 사모리가 말했다. 어르신, 항의하러 오셨어요? 훈장이 헛기침을 했다. 항의가 아니라, 아는 척하러 오셨어요?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배우러 오셨어요? 훈장이 입을 다물었다. 사모리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마님은 누구든 오면 받아주십니다. 훈장이 결국 방 안으로 들어갔다. 최 씨 부인이 그를 보고 아무 내색 없이 말했다. 앉으십시오. 훈장이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부인, 나는 이곳이 마음에 걸려왔소이다. 훈장이 잠시 시선을 내리깔았다. 물론 처음에는 반대했던 것이 사실이요. 그런데 내 서당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여자아이들이 배울 곳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도 사실이요. 훈장이 최 씨 부인을 바라보았다. 부인이 하시는 일이 내가 못하는 일이구려. 최 씨 부인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르신도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까? 훈장이 잠시 있다가 말했다. 한시는 가르쳐 드릴 수 있겠소. 사모리가 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다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잠깐 후에 혼자 중얼거렸다. 아니, 우리는 싸운 적도 없었는데. 돌쇠가 처음으로 제 손으로 번 돈을 들고 마님 앞에 앉은 것은 배우는 집이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사실 그날이 되기까지 돌쇠는 여러 번 망설였다. 돈꾸러미를 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날이 있었다. 사모리가 그것을 보고 물었다. 오라버니, 어디 가셨다 오셨어요? 바람 쐬고 왔다. 손에 그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모리가 돌쇠의 손에 들린 보자기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왜 저렇게 묵직해요? 돌쇠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사모리가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진짜 속을 모르겠는 아로번이란 말이지. 돌쇠의 어머니가 옆에서 말했다. 저놈이 어릴 때도 그랬어. 말 꺼내는데 한참 걸려. 대신 한 번 꺼내면 틀린 적이 없어. 사모리가 말했다. 그러면 기다려야겠네요. 그렇지. 그 대화가 있고 나서 사흘 후에 돌쇠가 보자기를 들고 나타난 것이었다. 보자기를 펼쳤다. 은자다발이었다. 그런데 이 은자다발이 최 씨 부인의 것이나
객주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돌쇠가 장터에서 직접 거래해서 모은 것이었다. 250냥이었다. 마님, 왜 그러느냐?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제 손으로 번 돈입니다. 마님 재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소인이 품삯으로 300거래로 약재 거래로 노세 임대로 모은 것입니다. 소인 이름으로 번 첫 번째 돈입니다. 최씨 부인이 그 돈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마님 발치해 놓겠습니다. 왜? 돌쇠가 잠시 있다가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쌓겠습니다. 마님이 배우는 집을 열고 싶으시면 그 집을 더 넓히겠습니다. 마님이 약초를 심고 싶으시면 그 밭을 사겠습니다. 마님이 어디를 가고 싶으시면 그 길을 닫겠습니다. 마님이 쉬고 싶으신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는 집을 지키겠습니다. 최씨 부인이 한참 그를 바라보았다. 그것이 청혼이냐? 방안이 조용해졌다. 등잔불이 가늘게 흔들렸다. 돌쇠가 그 불빛을 내려다보다가 말했다. 아직 그 말을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란 것이 무엇이냐? 마님 곁에 있을 때 소인이 짐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님이 아쉬울 때 채워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되면 그때 여쭙겠습니다. 최씨 부인이 그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사내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힘과 충성만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다니. 더 쌓겠다는 것이냐? 예,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마님이 충분하다 하실 때까지. 최씨 부인이 잠시 있다가 말했다. 돌쇠야, 예, 그것을 내가 정하라는 것이 말이구나. 돌쇠가 고개를 들었다. 최씨 부인의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 가르쳐주는 것인지 기다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어딘가인지. 돌쇠가 말했다. 예, 그러면 내가 충분하다 할 때까지 사하라. 그것이 허락도 아니었고 거절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이었다. 방 밖에서 사머리의 목소리가 새어들었다. 자격 얘기는 언제 끝나려나? 최씨 부인의 목소리가 방 안에서 나왔다. 사모라 듣고 있는 거 안다. 문 밖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사머리의 발소리가 빠르게 멀어졌다. 그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뒷마당 매화 씨앗에서 싹이 올라왔다. 아직 꽃은 없었다. 가느다란 줄기 하나가 흙을 뚫고 올라와 있었다. 최씨 부인이 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한참 바라보았다. 사머리가 옆에 왔다. 마님, 매화가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올해 꽃은 안 피겠지요? 올해는 뿌리가 자라는 해다. 꽃은 내년에 필게다. 사머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가 말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최씨 부인이 사머리를 바라보았다. 무엇이? 우리 지금 뿌리 자라는 해인 것 같아요. 이 집도 배우는 집도 오라버니도. 아직 꽃은 없지만 뭔가 자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최씨 부인이 그 말을 듣다가 다시 싹을 바라보았다. 사머리가 드문드문 맞는 말을 했다. 이번이 그런 경우였다. 그래? 뿌리가 깊어야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게다. 사머리가 흡족한 표정이 됐다. 제가 잘 말했죠? 됐다. 마님, 그해 여름 돌쇠에게 뜻밖의 일이 생겼다. 읍내에서 제법 이름이 난 상인 하나가 돌쇠를 찾아왔다. 양반 출신 상인이었다. 그가 말했다.
당신이 전직 노비라는 것을 알고 있소. 그런 자가 장터 목 좋은 창고를 쓰고 노새까지 굴린다는 것이 못마땅하오. 내가 당신 거래처를 하나씩 끊겠소. 돌쇠가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상인이 계속 말했다. 어떻게 할 것이오?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 줄 아시오? 내가 마음먹으면 당신은 장터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할 수 있소. 돌쇠가 그 상인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다. 그 눈빛은 자객 셋과 마주쳤을 때와 같은 눈이었다. 잃을 것이 없는 자의 눈이었다. 정확히는 잃을 것이 두렵지 않은 자의 눈이었다. 그 눈앞에서 돈도 신분도 으름장도 작아졌다. 상인이 먼저 눈을 피했다. 돌쇠가 그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소인이 전직 노비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소인이 쌓은 것은 소인이 번 것입니다. 어르신이 끊으시면 다른 길을 찾겠습니다. 소인은 원래 길이 없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길 없는 것에 익숙합니다. 상인이 아무 말 하지 못했다. 돌쇠가 일어섰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가보겠습니다. 나중에 사머리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돌쇠에게 물었다. 오라버니, 그 상인한테 뭐라 하셨어요? 아무 말 안 했다. 근데 그 사람이 순순히 물러갔단 말이에요? 그러게. 사머리가 잠시 있다가 말했다. 역시 말이 없는 게 가장 무섭다. 그 상인은 다시 오지 않았다. 소문이 퍼졌다. 전직 노비 출신인데 눈빛이 무섭다는 소문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소문이 돌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믿을 만하다는 말과 눈빛이 무섭다는 말이 장터에서는 같은 말이었다. 4화 후편 마지막 회를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